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가 제2연평해전 관련한 연극을 처음 관람하게 됐는데요. 보는 동안에 보훈과 안보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대표 하는 동안에 김한이나 여사님의 부군이셨던 한상국 상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추석 계급에 맞는 예우를 해드리는 그 법안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홍정기 일병님의 어머님께서 정말로 오랫동안 원하셨던 군사망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는 국가배당 청구권을 결국은 이뤄냈습니다. 제가 당대표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두 가지 일을 한 것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87체제 개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단순하게 그게 대통령을 4년 중임제를 한다, 임기를 맞춘다, 상하 양원을 맞춘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87년 헌법이 사실 유신헌법을 대부분 계수하고 있어요. 87년에 직선제 선거 조항으로 바꾸는 거에만 중점을 맞췄고 유신헌법에 정말 독소 제약만 좀 바꾼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태로 40여 년 같이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가족의 위자료 별도 하는 법은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헌법에 유신헌법 1에 남아있는 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역차별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중배상금지 조항입니다. 그런 조항들을 비롯해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국민의 합의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작가님과 감독님 오늘 제가 잘 봤고요. 김한나 여사님 뵀습니다. 그리고 그 헌우 회장이신 윤종성 장군님이신데요. 천안함 조사단장을 하셨던 장군님이십니다. 같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많이 안 바뀌셨네요. 대표님 그럼 질문 좀. 예, 가급적이면 아무래도 오늘 이게 보훈의 자리니까 이거 위주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제가 차차 뵐 일은 많을 테니까요. 예. 방금 전에 헌법 개헌 얘기를 하셔서 예.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개헌 제안을 하셨는데 좀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는 때가 아니다라고 좀 피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는 그렇게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87체제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던 29번의 탄핵 시도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 선포까지 이런 일을 국민들에게 또 겪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필요성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금이 이걸 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희생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선관위 메시지 내셨는데 예. 오늘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흔들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가 그러면 그렇게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어떤 감시로부터 취해법권처럼 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인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관위의 문제는 선관위를 헌법이 이렇게 독립기관을 만들어준 건 잘하라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지내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제가 햇빛 안 드는 곳에 곰팡이 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저는 수긍은 안 갑니다만 어차피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감사권의 범위에 선관위가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87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에 있어서 선관위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선관위에 대한 감시체제,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까지 넓히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선관위의 헤드가 법관이 비상임으로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있음으로 인해서 끼리끼리 밑에 실제로 실무자들끼리 뭉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법관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대해서 사법적인 감시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느슨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선관위에 관해서 장관 때부터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죠? 선관위를 무서워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법에 관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선거법에 관한 고발을 할 권한이 독점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 해왔던 여러 부분이 반영되면 그나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저는 장관 때 수개표 반영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당시에 사전투표에 있어서 선관위 직원의 직접 날인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었죠. 그때도 뭐 이게 선관위 흔들기냐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날인하라는 게 왜 선관위 흔들기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늘려서 투표의 편의와 투표를 독려하는 건 유지하면서도 사전투표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음으로 해서 그 중간에 이슈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부분 등의 그런 부작용도 많은 부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이거 싫다고 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요. 이런 점들이 반영됐을 경우에 많은 점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관위는 사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법관이 계속 수장을 맡잖아요. 임시직이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최근 있었던 어떤 그런 가족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2024년에 어떤 기관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뭉쳐있고 감시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들 감안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책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나가서 내란이 계속됐다면 국회밥이 될 뻔했다라면서 좀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괴롭고 안타깝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제가 괴로운 거는 뭐 변론의 문제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역시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보훈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오늘 그냥 오시기로 해서 같이 뵀는데요. 저는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가 우리를 훨씬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연극을 보러 온다고 하니까 장군님께서 같이 와주실 수 있다, 와주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고맙게도 같이 오시게 됐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는 그 천안함 수사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오늘 그 작품을 보면서 참으로 그 많은 것을 느꼈고 우리 제작진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도 연극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지새운 우리 그 이한나 여사님을 비롯한 김한나, 예. 그렇지. 김한나 여사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작품 중에서 그 천안함 용사 따님들이 호국 간성이 되는 그 묘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천안함 가족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대표님께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그 군복을 입은 것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장병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커다란 그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12월 3일 날 딱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걱정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군인들 어떻게 하지? 이거였어요. 뭔지 모르고 나왔을 거고,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군인들이 위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더욱더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해 줘야 할 때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안 하셨대요? 선생님, 저 머니터의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콘서트는 좀 아직이시지만 당대표 사퇴 후에 지금 77일 만에 대중들 앞에 다시 모습을 좀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극장 올라오시면서 지지자분들 많이 계셨는데 보시면서 좀 감정이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좋은 정치를 하고 싶고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저를 기다려 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공연하셔야 되는. 그렇겠다. 우리 감독님께서 다음, 맞아, 죄송합니다. 우리 감독님 한번 홍보 한번 해주세요. 한 말씀만. 예. 네.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에 매료가 돼서 저희 단체가 처음으로 이렇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작품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기억이라는 소재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공연을 만들 생각입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뜨겁게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도 한 말씀. 이렇게 대표님의 첫 행보가 저희 이 연평해전에 관한 연극이라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요청했다고 해서 다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걸음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발의된 그 법들을 발의한 법들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7월 달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네, 저희뿐만 아니라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그리고 그 외에 경찰, 소방관, 일반 공무원들까지, 지난번에 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신림동 사건도 있고, 그런 분들까지 다 아마 혜택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포괄적으로 법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의례적이라고 변호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 가슴에 남은 그냥 한이라고 할까요? 그냥 조금 좀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송구 일병인가요? 예, 예. 예, 그 국가배상법 있잖아요. 홍정기 일병이요. 죄송합니다. 그 홍정기 일병 그 국가배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법을 고치셔가지고 저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법 해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신청을 미리 해놓으라고 될 하셔서 겁니다. 네, 될 감사합니다.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과 그 유신 시대에 하도 월남전에 사망자가 많으니까 군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이걸 아예 확 후려쳐서 돈을 적게 주는 방안을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만들어놨던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 부분을 바꿔나가는데 저는 헌법의 한계가 있으니 헌법을 안 바꾸는 한계 내에서 고쳐보려고 했던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헌법을 바꾸면 그건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더 줘야지 그렇게 역으로 피해를 드리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87체제가 단순하게 권력구조를 바꾼다라는 면만 집중할 문제는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시대를 바꾼다라는 면에 다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꼭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고맙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진짜 많이 신뢰하고 이렇게 정치인을 제가 23년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제가 신뢰를 갖고 이렇게 바라보는 정치인은 처음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말씀은 못 하시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케어해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또 진심으로 와닿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정치인은 쇼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쇼라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쇼에다가 플러스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더 금상첨화잖아요. 저희들한테는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대표님한테 느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쇼를 좀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